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 1031 익스체인지 관련해서 DSE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스텝업 베이스 상속할 때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어, 저희가 용어를 많이 쓰는데 스텝업 베이스와 관련해 가지고 1031 익스체인지 DST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선 그 스텝업 베이시스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스텝업 베이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서 취득 가격의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게 스텝업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겠지만 증여와 상속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증여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gift, 그 다음에 상속은 estate가 영어로 그렇게 구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증여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특별한 경우에 이제 있어서 이제 내가 살아 있을 때 내 자식이나 또 누구한테 기프트로 줘야 된다. 이러면 증여가 되겠죠. 그다음에 상속은 내가 사망을 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식들에게나 넘길 때 그런 하나의 상속이 되겠죠. 그러면 스텝업 베이스다. 그러면 사망을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그 부동산을 넘겨받는 사람의 취득 가격이 바로 그때 시세가 그 사람의 취득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증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증여를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500만 불에 해당되는 5 밀리언 달러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거를 지금 500만 불에 파셔서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사업을 잘 일으켜서 아버지께 500만 불 이상의 돈을 갚아드리고 저도 사업을 좀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동산을 500만 불에 판매를 했어요. 그 50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세금이 딱 날라왔는데 엄청난 돈에 1.23 밀리언에 해당되는 세금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200만 불의 이 부동산을 아버지가 취득을 했었는데 요번에 팔게 된 것이 500만 불에 팔아서 아들한테 증여를 해서 아들이 팔아서 500만 불에 팔다가 보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죠? 300만 불에 그동안에 소득이 생긴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그러면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경우에 연방 그다음에 스테이트 다 합해서 한 40% 정도의 그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300만 불에 40%면 1.2 밀리언을 앨리스트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증여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상속과 혼돈을 해서 불필요한 그 세금을 내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자금의 운용이라든가 앞으로 현금의 그 소위 리퀴디티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스텝업 베이스는 어떤 것이냐?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아버지가 가령 증여를 하지 않고 5 밀리언에 대한 그 가치가 있는 그 부동산을 남긴 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사망할 당시에 이 빌딩의 가격, 이 부동산의 가격이 5 밀리언이에요. 그러면 나의 받는 자식의 원가는 500만 불, 5 밀리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샀나요? 아버지는 200만 불에 샀지만 그동안에 올라서 300만 불이 올라서 500만 불이 됐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의 원가, 그것은 스텝업 베이스, 그게 바로 스텝업 베이스라고 하는데 취득 가격의 시세가 500만 불이면 500만 불이 그 아들의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대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500만 불에 그냥 500만 불에 팔았다. 그러면 세금 낼 게 하나도 없죠. 500만 불에 받아서 500만 불에 팔았으니까. 만약에 그 아들이
500만 불에 받아서 600만 불에 팔았다. 6밀리언에 팔았다. 그럼 1밀리언의 차익이 생기면 1밀리언에 대한 양도소득세 40% 정도를 내면 40만 불 정도를 내면 되겠죠. 그래서 증여와 그 다음에 그 스텝업 베이스로 가는 상속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스텝업 베이스라는 것은 결국 취득 가격이 조정이 된다. 받는 사람의 취득 가격이 조정이 되는 게 스텝업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텝업 베이스 염두에 두셔서 증여냐 상속이냐를 잘 결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금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죠. 네.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저희 그 재정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증여보다는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가지고서 상속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 그 스텝업 베이스를 1031 익스체인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네. 설명해 주시죠. 1031 익스체인지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치가 그대로 부동산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1031 익스체인지를 함으로 해서 거기서 생기는 캐피탈 게인, 소위 양도소득세를 유예해 주는, 이연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령 제가 건물을 익스체인지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잘 1031 규칙을 잘 지켜서 세금을 연기를 이연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진행을 1031을 통해서 계속 자본이 부동산의 가치가 증액이 됐을 때 그 후에 내가 내 사후에 그 부동산이 내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면 그때 가서 그 받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는 분의 그때 시세가 바로 나의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세금의 전략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 갖고 계속 관련해서 상속을 할 때 1031 익스체인지 DST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계속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